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6장 그 독점적 경쟁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독점과 완전 경쟁의 어떤 사이에 있어 가지고 독점적 경쟁의 위치, 그다음에 차별화를 통한 경쟁 시장,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결론 순으로 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독점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쟁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불안정 경쟁 시장에는 과점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건데 그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우리가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이제 과점 같은 경우는 그 유사하거나 그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시장 지배력을 그 시장 집중도라는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라는 것이 그 시장에서 가장 큰 4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수치를 말해요. 이거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경제학과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 기업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기업의 특성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4개 기업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공식이 한 3가지, 4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업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이 있죠. 다수의 기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구조죠. 그쵸? 그리고 불안경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종류 이제 독점적 경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다수의 공급자, 그쵸? 다수의 기업이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를 시키죠. 그래서 각 기업이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이제 우하향하는 이제 수용성을 갖는다는 게 특징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시장에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시장 내 기업의 수는 모든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쵸, 어떤 이제 시장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보게 되더라도 아까 같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예요.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은 독점 시장이죠. 근데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면은 과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면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상품이 동질적인지 또 차별화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많은 기업이 어떤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다면 이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는 거고,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한다면 이 시장은 이제 완전적인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어떤 다수의 공급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품 차별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 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시장이 있어가지고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기업의 수라던가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고 기업의 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당연히 독점 시장이겠죠. 그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점 시장, 상수동과 케이블 TV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과점 시장이 이제 여기죠. 기업의 수가 소수인 것. 그쵸? 여기가 같이 보통 4개 정도 기업을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과점 시장이 되는데, 뭐 테니스공이라던가 뭐 담배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과점 시장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속성이 아까같이 차별화가 있느냐 아니면은 차별화가 없느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아까같이 차별화가 없는 경우는, 그쵸? 아니, 차별화가 없는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가 예전에 앞전에 배웠던, 그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상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소설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독점적 경쟁을
또 여기에서 소설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개인 어떤 창의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산업 조직론에서는 시장을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완전 경쟁의 그 네 가지 구조로 분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윤 극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같이 이윤 극대 같은 경우는 한기 수익과 한기 비용이 일치하는 것에서 생산량을 설정해요. MR과 MC가 일치한 선상에서 생산량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디요? 수요 구조상에서 설정을 해요. 그쵸? 해가지고 가격이 그 평균 토탈 비용보다 크게 되면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쵸? 평균 ATC보다 이제 가격이 작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독점 기업과 이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그 독점 기업과 이제 그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각 기업이 있어서 어떤 그 생산하는 제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각 기업은 독점 기업과 같이 우하향하는 수요수를 가져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수요선이 그 시장 가격 수준에서 이제 수평인 직선으로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앞전에. 그래서 따라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독점 기업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량을 생산하고 이 수요량이 생산량과 이제 일치하는 가격을 이제 어떤 수요 구조에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을 내는 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가 있고 손실을 내는 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 있죠. 그죠? 아까 같이 이제 MR과 MC가 일치하는 선에서 그죠?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요. 이윤부터 수량을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 토탈 ATC와 일치하는 선에서 평균 주용 비용을 설정하고 가격이 어때요 지금? 시장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더 위에 있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수량이고 이게 가격이기 때문에 이만큼 어때요? P 곱하기 Q니까 이만큼의 이제 이윤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은 독점 기업과 같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수량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윤을 극대화해요. 그쵸? 가지고 이제 같이 왼쪽에 있는 기업이 생산량에서 이 기업이 생산량에서 가격의 평균 총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때요?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MR과 MC 선에서 수량을 생산하고 가격을 올렸는데 어때요? 시장 가격보다 어때요? 평균 ATC 비용이 더 커요. 그쵸? 평균 총 비용이 가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림 B의 기업은 이 생산량에서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그쵸?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제 기업에 있어서 장기 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업의 진입과 퇴출하는 과정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분기적으로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죠. 그쵸? 가지고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는 경우는 계속 진입을 하겠죠. 이 시장에서 먹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기업들이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어때요? 퇴출이 되겠죠. 그쵸? 가지고 장기 균형의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독점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해요. 그쵸?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이 이제 평균 총 비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그 신규 진입은 시장에서 존재하는 상품의 종류가 늘고 또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기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하죠. 그죠? 단기적으로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단기 이유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을 진입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또 이제 기존 기업들이 수요 곡선을 이제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수요가 이제 감소하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기존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참신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기존 기업들의 수요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이윤도 이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윤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득을 못 내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거고, 또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특허라던가 독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이제 다시 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이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장기 균형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쵸? 아까 제가 가격까지 어때요? 이제 그 에버리 토탈 코스가 같아지기 전까지는 그쵸? 이 점에서 이제 정점을 찍는 거죠. 처음에 아까 MR과 MC가 같아진 점에서 EU 국대 수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선하고 이제 수요하고 만나는 선에서, 그죠? 수요 있는 선까지 가격을 쭉 올리겠죠. 근데 이와 같이 어때요? ATC보다는 하고 1차선에서 잡아줘야겠죠. 더 어때요? 이제 그 ATC보다 어때요? 이제 자기가 하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평균 토탈 코스트가 어때요?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은 어때요? 이제 이윤을 못 내는 거니까. 그죠? 이 점에서 최적이 되는 섬에서 이제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점이 이제 0이 될 때까지 이제 기업은, 그죠?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못 맞히는 기업들은 어때요? 이제 퇴출이 되는 거고. 또 이걸 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또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장기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장기 균형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독점 시장과 같이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해요. 이것은 EU 국대화를 위해 기업들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생산하지만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같이 가격이 평균 총 비용과 일치해요. 이것은 이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경쟁적 이윤이 0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특징적인 그 내용들이 독점적 경쟁이 독점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점 기업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길죠.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0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은 독점 시장의 특징도 있고, 어때요? 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이윤을 남긴다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거예요. 그렇죠? 이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이 손실을 본다면 일부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퇴출돼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남은 기업들이 수요 곡선이 다시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수요 곡선을 이와 같은 이동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지금 화면에 있는, 그죠?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 균형에서 가격은 평균 총 비용과 일치하고, 그죠? 가격은 평균 총 비용과 일치하고 가격 이윤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는 평균 총 비용이 극소화되는 생산량보다 더 작아요. 그쵸? 나중에 얘네 같은 이제 초과 설비를 이제 보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을 한개 비용보다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장점이 있죠. 얘네 기업들한테는.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수량에서 이제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효율적인 규모가 되고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가격이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독점 경쟁하고 완전 경쟁 시장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독점적 경제 기업을 나타내는 시장이고, 기업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완전 경쟁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독점적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 선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그죠? 생산량을 확 줄여버린 거죠. 줄여버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쭉 올려가지고 어때요? 이제 수요 곡선하고 ATC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는 어때요? 얘네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큼 해가지고 수량 곱하기 가격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이제 지들이 이윤을 이제, 그죠?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구성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하고 MC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MR과 MC하고 P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가격을 설정해요. 하고 생산량 규모도 어때요? 굉장히 크죠. 이에 비해서 이 생산량이 이만큼 조금밖에 생산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데 얘는 어때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윤이 남는 것도 같이 P하고 MR하고 MC가 같이 0이 되는 점에서 이제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A 같은 그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장기 균형을 나타내고 있고 B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가지고 장기 균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균형의 차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은 그 평균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가장 효율적인 규모에서 생산하고 근데 반면에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 물건을 조금만 내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 개의 비용과 일치하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개의 비용을 이제 초과하고 해가지고 초과 이득을 걷어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초과 생산 설비를 자기들이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같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고 가격을 그죠 올리는 이런 쪽인 이제 어떤 편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갖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후생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물건을 좀 더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물건을 조금만 생산하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가 물건을 획득하고 싶을 수 있는 기회를 그죠?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후생이 있어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 사회적 후생을 보더라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균형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해요. 그쵸? 그리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이제 기업 수가 있죠.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신상품 출원의 외부 효과가 있죠. 그 제품의 다양화 효과라던가 시장의 탈취 효과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이제 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뭔가의 그죠 차별화된 전략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어떤 프레시한 어떤 상품 같은 경우나 제품의 다양화 같은 경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시장 지배력을 그죠 장악할 수 있을 거니까 어떤 신상품 출시를 관련된 어떤 제품의 다양화 효과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시장 탈취 효과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이제 그죠? 어떤 경제적인 순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런 제품 다양화 효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인연을 창출하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 진입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제품 다양화 효과예요. 근데 반면에 시장 탈취 효과는 뭐겠어요?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독점적 경쟁 기업의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다른 기업의 고객과 이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진입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을 막아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광고죠. 그렇죠? 상품에 따라서 이제 광고량도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광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독점적 경쟁 기업이 그 광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하죠. 그다음에 경쟁을 또 제한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유사한 상품의 가격 차이에 이제 둔감해지게 하는 효과를 내리기도 해요. 그쵸? 근데 광고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경쟁 촉진의 효과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잠재적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 경쟁 기업이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그 광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아까 품질에 대해서 이제 신호로서 이제 그 광고를 또 독점적 경쟁들이 하고 있죠.
아주 이제 어떤 신호로서의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담지 않고 상품 광고에 막대한 돈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품에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뭐 이렇게 연예인 예를 들어 BTS를 통해 가지고 뭐 광고를 했다라는 사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이 제품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유명 연예인이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그죠 회사에 관련된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신호로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광고로서 역할이 맞는가라고 이제 의구심을 드는 거죠. 또 광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어차피 독점적 경쟁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차별화돼 가지고 그죠? 뭔가 시장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광고 내용에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신경을 이제 안 쓴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기 치우쳐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쵸? 이제 브랜드 이름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사람들은 브랜드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는 다르지도 않는 상품을 다르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가지고 이런 브랜드 이름에 관련돼 가지고 광고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점적 경쟁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 이름, 그쵸, 이제 유명 상표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그 비싼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목이 없어졌는데 그 문화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보통 저기 이제 경제학과 4학년 학생들이 받는 수업인데 거기가 그 과목이 문화경제학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연예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케팅하는 거에 관련돼가지고 효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 관련돼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고용에 그 창출되는 거라던가 아니면 문화산업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던가 고용의 어떻게 증가율 관련된 것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그 문화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폐강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중점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 있어요. 그다음 유명 상표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지출해요. 같이 연예인들이라던가 이런데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비싼 가격을 받는 거죠. 그쵸? 근데 결국이나 같이 그런 BTS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과자 시장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지출 비용 전부 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과자를 많이 사 먹죠. BTS가 광고했다는 이름으로. 그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름의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 이름 효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다르지 않는 상품을 더 다르게 느끼게 만든다던가 소비자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또 유명 상품 제품에 또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광고에 의해 유발되는 불합리한 행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브랜드 이름이 있어가지고 순기능이 있죠. 소비자 같은 나는 품질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업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쟁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독점적 경쟁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독점적이고 또 경쟁적인 시장 구조예요. 독점 기업과 같은 우하향하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계 이렇게 일어난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로 인해서 장기적인 기업 이윤은 0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용한 것들이 표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완전 경쟁하고 어떤 독점이 있어가지고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구조, 완전 경쟁, 독점 경쟁, 독점 시장이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똑같아요. 그쵸? 하게 되고 극대화의 조건을 보게 되면 MR과 MC가 같아지죠. 그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이윤 극대화를 조건이 되는 거고 단기적인 이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성출이 가능해요. 그쵸?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이제 그런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공통적인 속성 볼게요. 독점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 근데 가격 결정력이 완전 경쟁은 없어요. 왜냐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독점적 경쟁과 독점 시장은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뭔가를 독점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그죠? P하고 MC하고 MR이 같아진 점에서 찾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가격을 이제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선상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죠. 산출량 같은 경우는 최적의 산출량을 산출하죠. 완전 경쟁에서는.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 어때요? 물건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면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후생, 사회적 후생 관련돼가지고 부정적인 그죠? 웹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경쟁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이제 공통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은 기업 수는 어때요? 다수가 있어요. 똑같은 다수예요. 근데 독점이기 때문에 기업 수가 하나가 기업이 독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시장 진입은 완전 경쟁 시장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가능하다고 배웠었죠. 근데 독점 시장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업의 초과 이용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여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불가능이 되지만은 어때요? 이제 독점 시장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시세 구조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속성, 그 다음에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속성들을 저희가 기업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9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차별화된 속성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소비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광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광고는 소비자의 취향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어떤 불합리한 선택을 유발하고 경쟁을 제한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름을 통한 품질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내용 아시겠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은 많은 수의 기업, 차별화된 상품,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균형은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첫째, 각 기업은 초과 생산 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즉 평균 총 비용 곡선이 하강하는 곳에서 균형 생산량을 결정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균형 가격은 한계 비용을 이제 초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이상적인 시장 성과를 나타내질 않아요. 그렇죠? 균형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서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고, 또 기업의 수, 즉 시장에서 존재하는 브랜드 수가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은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전제가 되는 제품의 차별화에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 수단으로서 이제 광고와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다는 걸 배웠었죠. 광고와 브랜드 이름의 사용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광고와 브랜드 이름이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을 저하시킨다고 주장을 해요. 광고와 브랜드 이름의 사용을 옹호한 사람도 있었었죠. 그 사람들은 기업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가격과 제품의 품질에서 더 치열화된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또 이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이 광고하고 브랜드 이름 활용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제 16장에 있는 그 독점적 경쟁에 관련돼 가지고 살펴봤고,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 독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이제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이제 또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점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과점시장 하면 유명한 게 뭐 게임의 법칙이죠. 그죠? 게임 이론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이론 관련돼 가지고 그 한 과목만 가지고 또 한 학기 동안 이제 또 수업을 하기도 해요. 하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 과점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그다음에 과점 같은 경우 뭐 복점의 경우, 경쟁, 독점, 뭐 카르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의 균형이 되는지, 그다음 과점 기업에 있어 규모 영향이라던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 또 상호작용의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용의자의 고민, 용의자의 고민과 과점 기업의 고민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 이론과 같이 연관이 돼요. 내 패가 어떻게 갖고 있는데 상대방 패가 이제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확률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점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용의자의 고민 모형의 다른 사례들, 용의자의 고민과 어떤 경제적인 후세, 협조 균형이 뭐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과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하는지 공공 정책, 거래 제한과 뭐 독점 금지법이라던가 독점 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쟁들,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쵸? 미국의 이제 이런 그 어떤 과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유의 있게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